심야 시간에 택시 잡기 힘들었던 분들 많으시죠? 택시 합승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하면서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택시 합승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동 경로가 비슷한 승객끼리 함께 택시를 탈 수 있는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시작이 되는 건데요. 고객 입장에서는 요금을 나눠내고 또 택시는 요금을 더 받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서비스로 기존 택시 합승에서 불편함을 이길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알아보겠습니다. 김원식 동아방송예술대 초빙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이제 새로운 택시 합승이 조건부 승인됐습니다. 37년 만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뭐 일각에서는 반반 택시다라는 별칭까지 지금 벌써부터 붙고 네. 있는데 어떤 지역에서 어떤 조건 하에 이 택시 합승이 가능한 건가요? 네, 일단 서울시에만 한정이 되고요. 아. 서울시에 이제 자치구가 25개인데 그중에 12개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상암동이 포함된 이제 마포, 용산 네. 일단 들어가게 되고요. 뭐 홍대 입구역도 참 이제 범잡하고 택시 잡기 힘든 그런 그러니까요.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네. 강남 서초도 마찬가지고 네. 또 여기에 인접한 동작, 관악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동구와 광진구도 포함이 되고요. 네. 또 종로와 중구도 들어가고 영등포와 구로도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사실 뭐 서대문구 같은 경우 신촌이 포함되잖아요. 이쪽도 네. 홍대가 붙어 있긴 한데 제외되고 있고요. 그렇네요. 또 잠실이 속해 있는 송파구도 약간 제외가 돼 있는데 이쪽도 많이 뭐 택시 이용하시려고 하는데 이런 좀 약간 사각지대 지역이 그러네요.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이쪽 지역도 적용이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택시를 잡는 지역이 이 중심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쪽 지역에서 이제 택시를 부를 탔을 경우에만 때. 네. 이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지금 화면에 보니까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심야 시간대만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회식도 하시고 모임 있다 보면은 네. 뭐 이제 10시부터 조금 약간 택시가 안 잡힐 수 잡기 있다라는 힘들어지기 거죠. 시작하죠. 특히 자정 즈음 되면 이제 택시 외에 그런 뭐 버스라든지 대중교통들이, 지하철이 네. 이제 끊기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 택시를 찾게 되는데 이때 한꺼번에 몰려 나오게 되시잖아요. 그러면서 택시를 잡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자들의 수요가 높은 이 추역 시간대에 적용이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10시하고 자정을 이제 일 구간으로 또 구분하고요. 또 자정에서 새벽 4시까지를 구분해 가지고 또 요금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무엇보다도 이게 합승 택시냐라고 부르기를 좀 이제 말아달라 이렇게 또 요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자발적으로 합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동승 택시로 좀 불러달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은 해당이 안 되네요. 출근 시간에 당연히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점들이 좀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과제가 되겠죠. 네네. 사실 이게 뭐 반반 택시 이렇게 길 가는 택시를 잡는 형태는 아니더라고요. 앱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도 같던데 뭐 그렇습니다. 무작위로 연결되거나 그러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무작위로 연결되기보다는 일단 앱을 이제 가입을 하셔가지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네.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동승을 하게 되려면 일종의 비슷비슷한 이제 그 거리를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택시 이동 경로가 한 70% 정도는 일치를 하셔야 되고요. 또 뭐 동승을 한다는 건 결국 누군가는 돌아가게 되는데 이 돌아가는 시간이 15분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네. 곤란하고요. 또 이 가는 지역이 인접 지역이 한 1km 정도는 약간 떨어져야 그 이상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호출하고 이제 이동한 다음에 나중에 내릴 때 합산해가지고 요금을 이렇게 적용하고 이것을 나눠내면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택시가 네. 뭐 사실 심야 시간에 잘 안 잡히는 것도 사실이겠습니다만 목적지까지 이제 합승했을 때 그럼 요금이 어떤 식으로 정산이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알려지기로는 왜 반반 택시냐 이제 요금을 예. 반반 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좀 따져봐야 돼요. 네. 완전히 그런 건 아니고 아니에요. 일차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호출료가 적용이 되는 것이 이체로인데요. 그래서 10시부터 자정 전까지는 2,000원이 부과가 되고요. 네. 자정 후부터 새벽 4시까지는 3,000원이 이제 부과가 됩니다. 현재 서울시의 호출료는 주간 그러니까 오전 4시부터 자정까지는 2,000원이고요. 또 야간에는 이제 자정부터 이제 새벽 4시까지는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은 인센티브가 없죠.
택시기사가 굳이 그렇죠.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가 네. 없기, 그렇죠. 뭐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장단기로 따져보면 강남 판교가 2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예. 동승한 두 분이 10,000원씩 이제 내게 되죠. 여기에다가 만약에 최대 뭐 자정 이후에 이용을 하셨다 그러면 3,000원씩 내게 되면 결국엔 6,000원이 더 붙여게 되게 되죠. 그러면 택시기사한테는 일단 26,000원이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웹을 운영하는 사람한테도 뭔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1,000원을 떼줍니다. 예, 그렇게 돼도 결국에는 운전기사는 25% 그러니까 2,000원 이상의 그런 수익이 수익을 올리기 늘어나네요. 때문에 그건 이제 호출료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을지로 마포 같이 약간 단기적인 그런 거리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짧죠 이거는. 네, 7,000원이니까 3,500원씩 내시게 되고 여기에 2,000원부터 3,000원까지 이렇게 호출료를 내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만약에 13,000원이라 치게 되면 여기서 1,000원을 떼주게 되면 또 택시 기사는 12,000원을 갖게 되고 또 1,000원은 이제 앱 운영자에 가기 때문에 결국 승객은 덜 이제 요금을 내게 되고 네. 또 운전기사한테도 더 이제 이제 수익을 가져다 주게 되고 또 ICT 기술을 이용한 앱 운영자 쪽에, 기업에게는 또 이익이 가게 되는 일종의 상생 모델이 되겠는데요. 네. 다만 여기서 잘못 알려진 게 뭐냐면 이 더 많이 돌아간 사람한테는 덜 요금 내는 알고리즘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아주 반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목적지가 뭐 가족이 아닌 바에는 똑같을 수가 그럴 수 없잖아요. 없죠. 네. 약간의 차이가 있기 네네. 때문에 그 인접거리 한 1km 내에서 약간의 차등 요금이 자동적으로 알고리즘이 적용이 된다는 점만 이제 아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크게 차이는 없겠죠. 네네. 네. 그 사실 또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반반 택시를 호출하게 되면 뭐 남성 여성이 다 같이 탈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소위 말해서 82년도에 적용된 학생 금지 조치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 모르는 사람이 타는데 그게 뭐 여성이 원하는 게 아니고 택시 기사가 강제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일단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되기도 하고 사고 났을 때 이게 심각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샌드박스 규제 이제 면제 대상이 되게 되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일단 승객에 대한 안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구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용자는 무조건 100% 실명 가입을 해야 되고요.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100% 신용 체크카드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 등록된 카드가 아니면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이용하실 때 반드시 등록된 카드로만 하실 수 있다는 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탑승을 하게 되면은 지인한테 이 택시를 탔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자동적으로 알림 기능을 탑재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이 승객의 안전을 이제 우선하는 그런 조치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 좀 새로운 게 이게 비행기 타듯이 좌석을 지정해서 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비행기부터 시작은 했지만 요즘에 뭐 고속버스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디스플레이 통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고를 수 자리 있죠. 고를 수가 있어요. 네.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고 네. 이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뭐 번호표를 외우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사는 왜 이제 세 자리 중에 자기가 원하는 자리를 앉을 수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뒷좌석에 뭐 나란히 앉기 싫다 그러면 네. 앞좌석에 이제 고를 수 있고 따로따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불편함을 해소하고 이제 만족감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24시간 불만 접수 처리 운영 체계도 이렇게 가동하도록 네. 요구를 하고 있어서 즉시 불편 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도 갖추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지켜봐야 되겠죠. 네. 사실 뭐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은 굉장히 좀 섬세하게 치밀하게 준비한 점을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향후 좀 보완될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좀 보완돼야 될까요? 일단 알려진 바로는 지금 이 앱에 2천여 명의 기사분이 이제 가입이 했다고 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사실 아직은 이제 이 초기 테스트 네, 그러니까 시범적 실증 운영이죠. 특례거든요. 예. 실증 특례라는 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확대하겠다는 건데 이 자체가 그러면 심야 택시 대란을 완전히 해소할 거냐 이렇게는 볼 수가 힘들고 다만 기존의 뭐 승차 공유나 이런 것들이 좀 약간 택시 업계에 혹은 택시 기사분들 공포의 대상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건 ICT와 결합돼 가지고 인센티브를 통해 가지고 수익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유입 효과가 있고 무엇보다도 불법 합승을 견제할 수 있는 줄일 수 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좀 평가 기준이 좀 더 초점이 모아져서 앞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동아방송예술대학 김원식 초빙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